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책 본문 이미지 제작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로 일관된 스타일의 AI 이미지 만들기인데요. 저희가 전자책에 삽입할 사파나 아이콘, 인포그래픽 등을 필요할 때 쉽게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드저니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같은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실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이미지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 삽화, 아이콘, 그리고 인포그래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 삽화에서는 1000픽셀에서 1400픽셀 가로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비율은 2:3 혹은 3:2가 좋습니다.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때에 하이픈 2개 그리고 AR 2:3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만드실 때는 300에서 600 픽셀이 적합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볍게 표시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비율은 1:1 비율로 사용하시고 미드저니에서는 하이픈 2개 AR 1:1로 삽입을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의 크기는 1200에서 1600 픽셀로 가로 기준이고요. 비율은 4:3. 똑같이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 하이픈 2개의 AR 그리고 4: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비교해 볼 건데요.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말 이미지를 좀 예술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면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이미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드저니는 midjourney.com으로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생성하시게 되는데요. 장점은 예술적인 표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멋진 그런 예술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SREF 코드라고 적혀 있죠? 이게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입니다. 이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아주 일정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한국어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구독료가 필요합니다. 10불에서 60불 정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15,000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율 설정은 하이픈 2개 AR 2:3 이렇게 입력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노바나나는 제미나이 .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의 도구는 반드시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점은 한국어를 정말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편안하게 한국어로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한국어로 여러분께서 텍스트를 삽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미지 만들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로 선택을 하신 후에 생성을 하시면 한국어가 굉장히 잘 입력이 된 채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단점은 순수 생성 품질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화가 길어지면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에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율 설정은 프롬프트에 2대3 비율로 만들어줘 라고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뭘 그릴지, 어떤 배경을 그릴지, 어떤 스타일로 어떤 분위기로 할지, 그리고 설정 값은 뒤에 붙여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뭘 그릴까 해서 보시면 아득한 한국 카페 내부 모습, 배경은 따뜻한 나무, 가구가 있는, 스타일은 수채화 일러스트, 분위기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따뜻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뒤에는 설정 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AR 2대3 넣었죠.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시 밑에 영어로 된 프롬프트 한번 보실게요. 코지 코리안 카페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죠. 자, 뭘 그릴까 부분이고요. with warm wooden furniture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soft morning light 분위기, watercolor illustration 스타일 있네요. 그리고 설정값 AR 2대3 그리고 S 150 그리고 레퍼런스 코드 뒤에 2954, 650, 647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S150은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뒤에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미드저니 설정 값인데요. 하이픈 2개를 앞에 항상 넣어주시고요. AR 이미지 비율을 넣어주시면 원하시는 이미지 비율로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sref 코드예요.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죠. 자, 이 코드가 정말 핵심인데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고정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실 코드입니다. 그리고 SW는 여러분께서 설정하신 그 스타일을 얼마나 강하게 반영할지를 조절하는 건데요. 숫자가 클수록 그 스타일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합니다. S는 미드저니의 기본 스타일입니다. 미드저니는 그 미드저니만의 예술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프롬프트에 충실해서 이미지가 반영이 되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예술적인 그 스타일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원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는 건데요. no라고 적어주시고 뒤에 제거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텍스트, 볼더, words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한 채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꿀팁 5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글자를 없애주세요. 미드저니에서는 사실 이 텍스트를 생성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일단 한국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필요한 한국어 텍스트를 넣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신 후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툴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입히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스타일 참고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채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스타일 부분에 소프트 워터컬러 워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중요도를 정하는 건데요. 코지 카페 하고 2라고 적혀 있죠. 이 세미콜론은 반드시 중간에 2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warm lighting 하고 세미콜론 또 2개 들어가 있고 1.5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도를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크리에이터인데요. 스타일 크리에이터는 midjourney.com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나만의 스타일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노 바나나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모든 프롬프트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노 바나나는 한국어를 정말 잘 이해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어떤 스타일, 그리고 뭘 그릴지, 어떤 장면을 그릴지, 그리고 비율과 크기인데요. 예시 프롬프트를 한번 보실게요. 부드러운 수채화 스타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한국 카페 내부를 그려줘. 작은 테이블 위에 라떼 한 잔이 있고 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야. 2대3 비율 고화질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께서 또 대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프롬프트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경을 밝게 해줘, 뭐 인물을 웃게 해줘, 이런 소품은 제거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왜곡이 굉장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정은 최소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좀 스타일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요. 이 스타일로 다른 장면을 그려줘 라고 요청하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길어지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이미지는 항상 새 채팅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 이미지의 스타일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AI로 이미지 생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스타일이 통일성 없게 들쑥날쑥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통일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체 간의 이미지가 제각각이면 이제 독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방법으로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건데요. 미리 기준을 잘 정리해 두시면 이 기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께서 프롬프트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ref 코드인데요.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드저니 스타일 코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미드저니 스타일 코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프롬프트에 입력해 주시면 이 스타일과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AI로 스타일을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를 제미나이로 분석하시고 그 분석한 내용을 새로 만드실 이미지에 적용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책을 보다가 이 이미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전자책을 쓸 때 이러한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 하셔서 이 이미지와 비슷한 스타일로 혹은 분위기로 어떠어떠한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참조하신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또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 만들기 먼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화풍, 색상, 조명, 구도, 비율, 텍스트입니다. 이 6가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원하시는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 시트를 만드실 때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혼자 만드시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장면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고 이때에 화풍, 색상, 조명, 구도, 비율, 텍스트를 추천해 줘 라고 입력하시면 몇 가지를 제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이 스타일 시트를 영문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AI 툴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챗GPT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클로드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완성하셨다면 다음은 미드저니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SF 코드는 같은 코드를 쓰면 다른 장면이어도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좋아하는 이미지를 5번에서 15번 정도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나만의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코드를 반복적으로 모든 프롬프트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W 숫자를 입력하셔서 그 스타일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이 스타일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될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SW 하시고 숫자를 크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강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 숫자를 좀 적게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조금만 반영이 되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밑에 한번 보실게요. 카페 내부, 야시장 풍경, 전통 다도 다 다른 장면인데 뒤에 이렇게 일정한 코드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비슷한 스타일의 통일성 있는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점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인데요. AI에게 스타일 분석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드저니에서 기준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미드저니에서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준비하셨다면 제미나이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분석을 하신 후에 결과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스타일 분석한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영문으로 정리를 해두셔도 좋고 한글로 정리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나노바나나에 분석한 그 결과를 프롬프트로 잘 삽입해 주시고 원본 이미지도 함께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생성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또 생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인데요.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 아주 간단하게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이미지 바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sref 그리고 이미지 URL을 입력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이미지 URL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이미지만 있다, 이미지 URL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번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고 생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채팅창에 업로드 해주시고요. 이 이미지와 비슷한 스타일로 새 장면을 그려줘 라고 여러분께서 이 새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원하시는 이미지를 또 생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조합은 방법 1과 방법 2 그리고 방법 4를 함께 사용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이미지의 퀄리티는 아주 멋지게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요.
나는 그냥 간단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전 7단계 워크플로우인데요. 자, 처음에는 챕터별로 필요한 이미지와 비율 그리고 수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이미지가 필요하고 비율은 2대3, 수량은 5장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sref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께서 직접 만들지 않으셔도 레퍼런스 코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런 그림의 레퍼런스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 크리에이터에서 만드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준이 될 만한 이미지를 3장에서 5장 정도를 생성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기준 이미지를 만들어 두시면 이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줘 하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미드저니에서 대표 이미지를 3장에서 5장 정도 생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로 스타일 분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제미나이에 업로드를 하시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리포트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정리된 분석 내용을 프롬프트로 작성하신 후에 미드전이나 나노바나나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여러 개 생성을 하셨으면 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쫙 펼쳐보시고 이미지가 어느 정도 통일감 있게 잘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는 사이즈 조절, 용량 줄이기, 포맷 변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금방금방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종류별 핵심 포인트인데요. 아까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서파 사이즈 가로 기준으로 저희 1000에서 1400 픽셀 맞춰주시고요. 비율은 2대3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sref 코드 사용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면만 바꾸어서 통일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쉽게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아이콘을 만드실 때는 300에서 600 픽셀 1대1의 비율 그리고 심플한 스타일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은 투명 처리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칸바에 가셔서 배경 제거하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은 가로 기준으로 1200에서 1600 픽셀 그리고 비율은 4대3이고요. 나노바나나에서 이 인포그래픽을 생성하실 때에는 한국어 텍스트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텍스트를 포함해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양을 좀 잘 계산해서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만든 이미지를 다듬는 내용인데요. 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맞춰서 생성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크기 조정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파일 최적화가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파일의 형식은 JPG 혹은 PNG 파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미지 용량은 200에서 500GB로 준비해 주세요. 사실 이미지 용량이 아마 크게 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께서 이 이미지 용량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RGB 모드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보는 그 컬러의 색감과 여러분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색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컬러 확인이 가능하시면 RGB 모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도
이 컬러 차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RGB 모드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상도는 150에서 300 dpi 유지해 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요즘에 생성하는 이미지들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삽입 전 체크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타일 시트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sref 코드 생성해 주시고 기준이 될 만한 이미지 3장에서 5장 정도 만들어 주시고 제미나이로 스타일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드저니 혹은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셔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생성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고 일관성을 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나 용량을 여러분께서 조정하셔서 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여러분께서 생략하시고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해서 제미나이로 스타일 분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은 유용한 링크 모음인데요. 미드저니에서 제공하는 docs.midjourney.com 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미드저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idjourney.com에서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refcode.com 이라는 곳에서는 여러분께서 다양한 sref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시고 원하시는 sref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이고요. 저도 이곳에서 sref 코드를 가져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노바나나에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제미나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정말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버전으로 aistudio.google.com으로 들어가셔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미지 만들 때는 도구에서 이미지 만들기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한글 텍스트가 이미지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프로를 꼭 선택해 주세요. 후처리 도구인데요. 저희 스퀴시 앱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퀴시 앱 말고도 I love photo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업스케일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손상 없이 이미지의 용량을 압축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편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캔버나 미리 캔버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포토샵을 사용해서 이미지 편집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포토샵 사용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캔버나 미리 캔버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 강의에 연결해서 우리 실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제미나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당신은 전자책 디자이너이자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전자책이 어떤 전자책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책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 제안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저는 불안한 프리랜서들을 위한 재테크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 어울리는 그런 재테크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안해줘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풍, 색상, 조명, 구도, 비율, 텍스트를 포함해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 주세요. 매번 동일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적었고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스타일을 잘 정리해 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풍, 색상, 조명, 구도, 비율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대로 쓰셔도 좋아요. 자, 복사하기 하셔서 저장을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가로 부분이 보이시죠? 이 가로 부분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특정 장면을 묘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붙는 비율 같은 거는 여러분께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어로 작성된 프롬프트는 미드저니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한국어 프롬프트도 따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나노바나나로 이미지 만들기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항상 이미지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프로 보이시죠? 이 프로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다시 적었고요. 30대 여성이 책상에 앉아서 통장 잔고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대2로 생성합니다. 까지 프롬프트 작성했고요.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네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다시 복사하기 하셔서 그대로 이 가로 부분만 내용을 변경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고정된 프롬프트를 사용하셨을 때에 동일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프롬프트를 조금 다르게 썼는데요. 네,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인데 장면만 바뀌어서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정리하시고 고정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장면은 달라지더라도 통일성 있는 느낌을 유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나노바나나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드저니에서 저희가 sref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드저니로 제가 들어와 있고요. midjourney.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왼쪽에는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create, 그리고 edit, 그리고 organize 이렇게 쭉쭉쭉 메뉴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타일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고 옆에 베타 버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사용해 보실 만합니다.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하고 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어요. 자, 영어 프롬프트는 여러분께서 작성하기가 어려우시면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하셔서 번역하셔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를 일단 만들고 그 이미지와 어울리는 화풍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일단은 간단하게 생성을 했고 지금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의 스타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고민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이 이미지에 추가로 어떤 스타일을 입힐 것인지를 저희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입혀서 새로운 레퍼런스 코드를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1 하고 지금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선택한 이미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보시면 네, 이미지가 천천히 반영이 돼서 변하고 있죠. 제가 선택한 이미지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미지도 한번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또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뭐 괜찮아 보이네요. 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는데요. 너무 빠르게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빨리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이미지가 막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또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하시면 그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Create 보이시죠? Create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께서 생성한 모든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자, 레퍼런스 코드 보이시나요? 이 코드가 여러분의 레퍼런스 코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저희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나노바나나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영어로 번역을 한 후에 가지고 와서 미드저니에서 만들 때에 영어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타일 코드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AR 하시고 3:2로 적어주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스타일 코드를 집어넣고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네, 생성을 했는데 생성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 no text, no words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도 또 텍스트가 많이 나오네요. 이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프롬프트 자체를 여러분께서 조금 손봐 주셔야 돼요. 자,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손을 보시려고 하면 영어라서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가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너무 많은 텍스트가 이미지의 생성이 함께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새로운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 줄 거예요. 그 프롬프트를 다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반영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지금 보면 텍스트가 하나도 없고 이미지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사진 몇 개는 조금 어색해요. 화면이 이제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생성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만의 레퍼런스 코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한번 동일한 이미지를 다른 레퍼런스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어떤 느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레퍼런스 코드를 다른 코드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네, 이 코드로 한번 넣어서 아까 생성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요? 자, Create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저희가 다른 코드를 넣으니까 이런 화풍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네요. 되게 신기하죠? 네, 이렇게 스타일 코드만 바꾸셔서 다양한 분위기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통일성 있게 만드셔서 전자책에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미나이 속에 나노바나나를 사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만든 후에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드는 방법을 해봤고요.
미드저니에서 레퍼런스 코드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레퍼런스 코드를 가지고 생성한 이미지를 제미나이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글 텍스트가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또 제미나이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미나이에서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분석을 잘 해두시면 그 프롬프트를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로 돌아가서 아까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분석하도록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 볼게요. 자,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분석해줘. 그림 기법, 색상, 선 스타일, 질감, 조명, 구도, 분위기. 이 분석을 바탕으로 같은 스타일의 장면을 그릴 수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영어와 한국어로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주시면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또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분석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그냥 빠른 모델로 진행하셔도 돼요. 자, 밑에 도구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는 프로 말고 빠른 모델 선택하셔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왔네요. 자,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잘 저장을 해 두었다가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프롬프트로 한번 지금 한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슷한 분위기의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만들었던 그 참고 이미지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30대 여성이 분위기가 따뜻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고요. 나머지는 분석한 그대로 프롬프트 작성해 준 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변경할게요. 사이즈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2로 만들어줘 할 거고요. 네. 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까요? 좀 일관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된 분위기와 색감을 가지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프롬프트를 생성하셔서 반복적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미드저니로 돌아가서 저희가 다른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제가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이미지로 한번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론에서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 이미지의 스타일과 비슷한 어떠한 장면을 그려줘 라고 얘기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이 선으로만 그려진 이미지를 캡처해서 한번 업로드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첨부한 이미지와 동일한 그림체로 30대 여성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에 클릭을 하면 네, 이런 모습이 생성이 됐네요. 선으로만 이렇게 스케치가 된 느낌의 그림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책상을 추가해 볼게요. 방금 생성한 이미지에 책상을 추가해 주세요 하면 바로 책상이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책상이 추가가 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쉽게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일관되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드실 때 레퍼런스 코드를 만드시거나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하시거나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참조할 이미지를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매번 첨부를 해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레퍼런스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몇 장의 이미지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고 이미지를 아주 쉽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다시 미드저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미드저니에서 저희가 참고할 이미지를 한번 첨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메뉴에 보시면 익스플로어 보이시죠? 익스플로어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미지 표시가 있고요.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보이실 거예요. 이때 이미지 그리고 플러스, 빨간색으로 플러스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박스가 하나 뜰 거예요. 밑에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에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의 그림체,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을 때 여기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요소를 유지하고 싶으실 때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옴니 레퍼런스에서는 인물이나 요소를 가져가고 싶으실 때 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프롬프트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 옴니 레퍼런스 세 칸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세 칸을 반드시 다 채우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한 칸에만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두 칸에만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 레퍼런스에 추가한 사진 속의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되길 원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이 바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자, 옴니 레퍼런스에 넣었던 여자의 이미지가 이제 최대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림체는 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체가 반영이 돼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쉽게 참조할 만한 이미지를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또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아이콘 만들기 한번 볼게요. 아이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아이콘들을 무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일단은 제가 소개드릴 사이트는 프리픽인데요. 이 프리픽에 들어가 주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여러분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곳에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셔도 되고요. 왼쪽에 모든 이미지 보이시죠? 이 모든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단독의 아이콘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독의 아이콘 중에서 원하시는 아이콘이 있다면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PNG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저희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포그래픽은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을 만들 정보를 한번 제가 제미나이에게 찾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와 미드저니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줘 라고 적었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네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을게요. 정리된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위 내용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최대한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고요.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다시 프롬프트를 넣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요 정도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 더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새로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이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면 좋을지 이 6단계를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네, 이렇게 6단계를 정리를 잘 해줬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신뢰감을 주는 컬러를 사용해서 인포그래픽으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함께 넣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한글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수정도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이콘은 프리픽에서만 잠깐 봤었는데 제미나이에서 저희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보통 전자책 같은 데 보면은 주의, 강조, 아이디어 이런 표시를 하는 귀여운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콘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프롬프트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전자책에 사용할 아이콘이 필요해. 여자 캐릭터로 얼굴만 있는 아이콘을 만들고 싶어. 중요를 강조할 수 있는 귀여운 아이콘 하나만 생성해줘. 1:1 사이즈로 부탁해. 자,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이미지가 나왔네요.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신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배경 없애기를 하시면 이렇게 동그란 이미지만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아이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동일한 스타일로 주의를 강조하는 아이콘도 만들어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었고요. 네, 이런 아이콘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지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얼굴 표정이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변경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다시 적었고요. 네, 조금 기다리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양한 아이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은 스타일에 따라서 아까 프리픽에서 보셨던 그런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거나 생성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든 이 마크 같은 귀여운 캐릭터 같은 이미지도 여러분께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AI를 사용한 이미지 생성 한번 함께 해봤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